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종혁 밀림인한 국민연합 대표 그리고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한국 리더십의 현주소를 어떻게 읽으실지 참 궁금해지네요. 저는 제가 보건대 선거 주무장관이 부적절한 건배사에 이어서 예. 당시 총선 출마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꿀 거였다면 예. 좀 더 다른 류의 사회 리더로서의 국가 리더로서의 좀 다른 행태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아니 뭐 만약에 출마를 생각했다면 그때 좀 아예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하든지.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지금이 사의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부적절하다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그랬다면 이미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 류의 태도 표명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당에 몸을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부적절한 거는 부적절한 거죠. 네. 뭐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나 새누리당한테나.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잘하시려고 지금 현재 참 노심초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일련의 사태를 쳐다보면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 정장성 의원. 뭐 이종혁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정종섭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예. 좀 너무 이렇게 조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난번 뭐 여당 연찬회에 가서 이제 총선 필승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특히 안행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 지방 행정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의 이런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막아야 할 주무장관이 저런 행동을 해서 특히 더 그때 말이 많았고, 저는 국민들한테 사실 좀 많이 아프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병들어가고 있고, 또 특히 리더들의 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두 분이 뭐, 예. 그런데 장관들 중에서는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그 교부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꽤 크다 그러죠. 이 정종섭 행안부 장관이 이 교부세를 그것도 고향인 경주에 뭐 좀 많이 배정을 하고 나서 사퇴를 했다. 야당에서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장관이 있을 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예산도 많이 갖다 주고 좀 이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제 뭐 여권 실세 지역에 뭐 특별 교부금이 많이 간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총선용으로 이제 네. 많이 이렇게 배정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건 대개 이제 여당의 그 실세들, 특히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선거운동에 하고도 나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이 많고, 특히 요새 국민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돈을 좀이라도 그런 데 배정해서 썼더라면 네. 더 칭찬받고 더 존경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오해를 또 받는 것 자체도 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종섭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취임하기 전에 원전 관련 또 대구 경주 물포럼 세계대회 등이 있어서 교부세가 많이 나간 것이고 그걸 빼면 일상적인 수준의 교부세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정종섭 장관이 지금 출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주가 아니라 대구라는 거 아닙니까? 뭐 경주 대구가 예, 다 예. 거론이 되더군요. 예. 특별교부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배부할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사항 그리고 예. 또 국민들의 안위에 위해를 주는 상황. 네. 그래서 긴박하게 처리할 예산으로서 이제 특별교부세를 주로 좀 많이 쓰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경주 방패장 관련된 그건 이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한 30억 배정되었던 부분은 특별교부세의 배당 목적으로 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물포럼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저는 특별교부세의 원래의 예산상의
목적성과는 저는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한국 리더의 지금 위기론 같은 것들을 그리고 또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정치 또 이 사회 지도층을 쳐다보면서 지금 불신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옛말에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끈을 외밥 밑에서는 신발끈을 이런 류의 기본적 정신을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이런 류의 것들이 도마에 오르지 않게끔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게 아마 국민들의 입장이나 국가 발전 입장으로 본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좀 아쉽습니다. 그런 대목도. 예, 근데 정정숙 장관의 사회와 관련해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TK 물갈이가 본격화되나 보다. 아까 말씀대로 경주가 아니라 대구 출마설이 또 나오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을 때 대구 지역 의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 못했잖아요.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죠.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TK 지역에 대거 물갈이가 될 거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느냐 문제보다도 예. 총선 때만 되면 물갈이론이 나오는데 예. 물갈이가 제대로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물갈이를 한다. 물갈이는 결국 이런 겁니다. 국가 발전, 정치 발전,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 대민주주의의 국민 대표가 이게 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니 좀 더 부합된 혁신적이고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갈아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선거 물갈이로는 어떻게 우리 정장선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야공이 그런 것보다는 다른 불순한 정치적 의도 그리고 또 정치의 미래 지평과는 전혀 상관없는 잣대를 가지고 이거 마치 좋은 말로 하면 이 조자룡 헌창 쏘듯이 휘둘러대니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 총선 물갈이론도 저는 대구를 특별하게 무슨 전략적으로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저는 그 주장과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갈이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를 통해서 보다 더 선순환으로 걸러주는 그런 본연의 기능으로 이게 물갈이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총선 때만 되면 거명되는 이 물갈이론은 저는 이거 앞뒤도 논리도 그리고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 퇴행과 불신을 가져오는 기본 원인이 되는 거죠. 지난번 19대 총선 때 이정혁 대표도 물갈이가 됐어요. 저야 부족하니까 제가 물갈이 대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픈 기억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확인차. 전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 19대 전에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항상 질문 오는 게 이 호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물론 제가 이제 총장을 그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공천에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만 무조건 몇 선 이상은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결국 새누리당 관계되는 일이지만은 오늘 신문도 보면 유승민 찍어내기 이런 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정당성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된 물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유승민 찍어내기 그런 것은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의도와 또 그런 류의 흐름이 전혀 없고요. 그건 다만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에서 좀 더 독자들에게 좀 자극적 표현을 재미있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지금은 누구를 찍어내고 걸러내고 이렇게 되지가 아마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는 그 정도의 전선은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믿고 싶네요. 지금 새누리당은 이른바 컷오프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20대 총선에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죠? 아직까지 예. 결정된 거 없죠? 결정된 게 없고 다만 이제 전략 공천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조금 이견들이 예. 있죠. 예, 그래서 특정 그러니까는 인위적인 그 물갈이는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은 채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컷오프를 당론으로 예. 채택을 했으니까 이번엔- 인위적으로 20% 26명의 현역 의원들은 일단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평가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예. 그 위원회에서 평가에서 20%를 그러니까 하위 20%를 흔히 말해서 물갈이 하겠다는 예. 그런 기조는 이미 정해진 거고요. 네. 어쨌든 아까 이제 이정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새누리당 친정을 이렇게 옹호하셨지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예. 어쨌든 제 생각에 이 정치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큰 변화가 와야 되는 정치가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 출발이 바로 공천부터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인적으로 아무리 바꿔도 이 정치는 계속 악순환이 더 되어왔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16대보다 17대가 더 나빴고 예. 또 18대가 더 나빴고 지금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갈이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물갈이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예, 했잖아요. 예, 기준과 지금 원칙이 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류비주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네. 있고. 그러니까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기준을 조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 된다. 이것이 첫 출발이다. 예.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물갈이 하는데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갈이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때마다 나오는 물갈이론 그리고 물갈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가 나아져야죠.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가면 갈수록 나아졌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정치는 점점 더 퇴행하고 국민의 불신의 도는 좀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물갈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공천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순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벗어나서 다른 불순환 의도, 돈, 보복, 또 다른 정치적 의도 이렇게 기능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19대만 하더라도 아까 뭐 기준을 만들었다. 컷오프의 기준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단과 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 수단과 도구를 빌미로 해서 칼자루로 해서 결국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자기네들하고 가까운 사람 또 자기네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통해 가지고 세를 형성하는 형태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져 간다면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야 저는 여야다 공이 공-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다 공이 그렇죠. 예, 저 정상선 의원님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공감을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근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예. 이게 각 당에서 말하는 그런 혁신안들이 나왔지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혁신안을 여야가 내놓은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근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일 겁니다. 이 두 분 다 이 정치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이 그동안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게 자꾸 무슨 바꾼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그 김만복 전 원장 사태를 보면서 이게 뭐 나아지는 것은커녕 이게 정치가 이제 완전히 희화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까지 제가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장선 의원께서는. 예, 반복해서 아까 같은 이정혁 의원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게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원장 때 예. 국정원장 때 취득한 그런 걸 막 얘기해서 네. 그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뭐 팩스를 입당했다 뭐 했다 하면서 이렇게 희화시키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제가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좀 정신이 좀 제대로 있는 분인지 이런 생각 좀 들 정도로 예.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지도층들을 자꾸 더 불신을 시키고 더 국민들하고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네.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 새누리당도 이런 부분에서는 진작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환영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어쨌든 저는 김만복 원장께 지금 이거 보고 있다면은 빨리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여야가 정치 공방을 하는 행태 자체가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정장선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분은 만복스럽다라고 하는 이 개그 비슷한 말을 나올 정도로 저는 이분 정말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국정원장을 지내고도 대한민국이 지탱해 왔던가 저는 참 진짜 어떨 때는 생각하면 좀 서늘합니다. 이분은 자기를 임명했던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군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기장 지금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새누리당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류의 판단을 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조를 암살하기 위해서 충신들이 모의를 하다가 결국 그 밑에 있는 그 하인 2명이서 그걸 발고를 하죠. 그래서 예. 그 충신들이 다 죽고 마는데 조조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2 하인을 상을 주기를 바라고 그 짓을 했겠지만 목을 베어버립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도 이제는 그런 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을 받고 말고 그걸 여야 공방 벌리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심스럽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폭탄이 저쪽 새누리당으로 가서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예,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참 그 새누리당이 환영을 했다가 또 하루 만에 징계한다 그러니까 참 이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네. 송영길 시장 얘기로는 인천 출마가 제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광주 나들이가 잦으면서 천정배 의원 지역에 저격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송영길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예. 또 자주 만나니까 요새 네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야당이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전체가 이제 통합하자 하나로 가자라는 움직임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전혀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저격수 이런 것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 자체도 일단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는데 주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기회가 되면 송영길 전 시장한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규성 의원이 그 제출한 연판장 네. 그것에 입각한 의총 소집 요구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79명이 서명했는데 어떻게 의총 소집이 안 됩니까? 제가 요새 교과서 문제나 그때 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의하겠죠. 아 그래요? 좀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습니까? 네, 제가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 문제보다도 송영길 예. 전 시장은 우리는 민주화 투쟁의 후배고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참 좋은 정치인입니다. 참 좋은 정치인인데 아까 저는 정장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호남 민심이 지금 아주 무섭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지금 여당 대표의 지지도보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예, 호남에서 오늘 예. 보니까 호남 민심이 내년에는 지금 친노 비노 살생부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흉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호남 민심을 이 반전시키기 위해서 송영길 전 시장이 예. 고흥 출신의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그렇습니다. 예. 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유의 이제 정치적 의도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결국 천정배 의원의 킬러가 되는 거거든요. 자객을 보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정치로서 스토리로는 재미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치도 지양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건대 야당이 호남의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의 인위적 자기적인 그런 구도로서 변하려고 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야당다운 야당. 정치가 정치의 본연의 모습으로 오면서 민심을 서로 끌어안는 경쟁을 여야가 벌이는 나는 그런 정치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총선 5개월 앞두고 12.8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그 민심을 평가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도 이제 뭐 15대 2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거 치는 거는 이제 일상화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야당이 지금 뭐 교과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거기 집중했다고 보지만은 혁신과 교과서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평가위에서 내놓은 안 외에는 그건 당내 문제일 뿐이고요. 네네. 근본적으로 우리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 공천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대대적인 혁신안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해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좀 신뢰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 신뢰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예.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12.8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 선거에서 다 졌고요. 지난번에도 참패인데 정당은 선거가 바로 성적표죠. 그런 이유를 아마 깊숙이 되뇌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도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런 결과를 갖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뭐 참 이거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추워도 들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건강한 야당, 수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류의 정말 야당이 하루빨리 좀 정립되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